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분과 함께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형이 과연 내려질 수 있을지, 그런데 재판이 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기현 판사가 5시까지는 서증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 지연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2차, 3차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음으로써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소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은 불필요한 중복 증거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부 지연을 유도하고 증거 기록의 파악을 방해한 것으로서 방어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결심 공판의 지연 변론에 대해서 뭐 보수 언론까지 해서 다 비판이 있었죠. 그거를 의식한 듯이 본인들은 지연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은 실제로 이것이 재판에 꼭 필요한 내용인가 싶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결심 공판에서 그 변호인의 행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말 멋지지 않았냐? 이것이 네. 전략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풀데이 하루 종일 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분노를 다시 자아내게 한 것인데 예. 뭐 그런 일련의 어떤 그들 나름의 전략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이제 어차피 뭐 중계가 되는 재판일 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지지자들에게 충분하게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려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산에 깔려 있는 예. 재판 지연 또 시간 끌기 이런 것들이 미리 계산된 이런 것이어서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나마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예. 마지막에라도 하루라도 보여줬으면 좋았겠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재판을 시간 끌기로 일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더욱더 분노하시고 정말 절망하실 것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지기현 재판부가 마지막에 정신을 좀 딱 차려서 오늘 구형을 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하상 변호인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변론했던 내용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저희들 보시면 격려 많이 해주십니다. 어제도 김진희 변호사 그 변론할 때 특별히 찾아가셔서 또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전의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적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올해 그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변론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저렇게 함으로써 보수 지지자 중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 좀 의문이거든요. 네, 뭐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도 그렇고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이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법정에서 잘 이 법리적으로 잘 다투어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예. 저분들이 결국은 나와서 결국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올데이 하루 종일 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마다 우리 칭찬한다. 이 얘기는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예, 예. 그걸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효과가 과연 지금은 당장 뭐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보수 유튜버들은 그 윤 어게인 이런 분들로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도 짭짤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과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1심에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도 저분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두둔하고 또 그 두둔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지속적으로 있을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김영경 국방부 장관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 변호사로서의 이 본인의 미션은 저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를 꺼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 재판도 비슷하게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을 꺼내들었다. 이것도 목적이 좀 있어 보이다. 뭐 어불성설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헌법과 예.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 내란 일으켜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돼야 된다는 것은 법률적인 주장도 아니고 정치적인 주장도 아니고 예. 거의 아무 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앞서 김용현 그 전 장관의 변호인단들이 보이는 모습이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보이는 모습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변호인은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해서 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계속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데 더 주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영현 그 전 장관 변호인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이 쓰는 용어를 보십시오. 전위적으로 싸웠다. 적들이 당황한다. 그거는 법률가가 법률가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예. 거의 정치인 그것도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의 용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게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그동안에 김영현 전 장관도 그렇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데 많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기현 재판장이 그걸 단호하게 소송 지휘를 하면서 재판을 예. 진행하지 못한 불찰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게 이제 재판받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로 국민들 눈에 비춰지고 있고 저는 재판부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태도 불량인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예.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종의 이제 그 법정에서의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서중 조사에서 하는 주장도 예. 애초부터 계엄이 정당했고 뭐 탄핵은 부당했다. 뭐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시간 걸린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미 6시간이 넘었은 것 같아요.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 법정에서 가치 있는 예. 그런 주장이거나 변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도 했어요. 48년도 4.3 사건 때 계엄을 선포한 거 가지고 그 예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사법 심판 안 받았다. 이 정도 되면은 사법적인 법리적인 다툼이 이미 포기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사태를 적용시켜서 끌어온 거나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4.3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내전인지 알았나요? 예. 내전이기 때문에 전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 전투 행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엄이라는 것들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끌어와서 좀 막무가내식으로 좀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예. 법리 다툼보다는 지금의 이 12.3 계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좀 그 과잉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큰 건 변호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 무죄를 입증하거나 양형을 약하게 하는 게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라는 자격증만 가진 정치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따로 유튜브 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지층들 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서 또 지지를 받고 이런 것이 재생산되는 것이어서 저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이걸 정치적 투쟁이고 정치적 논리로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또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 정치적인 내용은 또 별로 없어요. 정치적 내용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2상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쪽에 선다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 또는 탄핵의 줄탄핵, 그다음에 국정의 마비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나마 그 당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의 설득력이라도 가지는 이야기를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예, 예. 지금 진행되는 이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은 호칭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예. 절차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시간 더 달라고 또 떼쓰고 이게 무슨 정치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보수 진영이 듣고 싶은 예.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정말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떼쓰기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저는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에서 감옥에 가봤습니다만 감옥에 가서 정치 재판을 하려면 마지막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지.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지금 시간 끌기, 떼쓰기, 호칭 문제, 절차 문제, 과정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기현 판사는 5시까지 서중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요청을 해둔 상태인데 예. 과연 지기현 판사가 단호하게 그러니까 과거의 재판을 보면 오늘 과연 그런 지휘권을 과감하게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내란 우두머리 이 윤석열의 재판인데 김용현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이 재판에서도 5시까지 서증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자기 그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나 하여튼 분명하게 지기현 재판장은 오늘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랬죠. 분명하게 선언한 예. 이상 오늘도 지기현 재판장이 진짜 잘 못한다면 그야말로 지기현 재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심각한 일반 국민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정도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예. 이르지 않을까. 아니 정말 우리 지기현 재판장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침대 재판, 만담 재판이라고 하다 드디어는 오락 재판이라는까지 비아냥 조롱을 그런 말도 받았잖아요. 있었네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사법 신성한 사법의 장, 이 재판정을 굉장히 그 희화화시킨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건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것을 바로 세우는 바로 역사적인 법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정에서 그런 사소한 절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 법정을 희화화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재판장으로서의 책임을 예. 오늘 마지막 날이라도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무기를 구형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데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순교자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권 의원께서는 이 주장이 좀 어떻게? 우선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물론 빨리 비상계엄을 이걸 내란으로 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네. 지기현 재판부가 저렇게 변호인들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게 시간을 질질 끌으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아무리 이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는 결과적으로는 형법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징벌을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피고인의 방어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기현 판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9일날 결심 공판에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미루었던 거는 그걸 가지고 지기현 재판부를 비판하는 것은 즉 그거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너 그대로 빨리 왜 안 해라고 하는 것이지 예. 재판부의 독립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 존중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오늘은 아마 지기현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구형을 내릴 거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과거의 전례란 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있잖아요. 전두환 재판 때는 구형은 사형으로 구형하고 그렇죠. 1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뭐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겹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 생명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단순 비교할 때는 아마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이라고 예, 예.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할 거냐 아니면 국민적 혼란을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인섭 교수가 얘기했듯이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또 다른 뭐 이 종교적 그러한 쪽으로 예. 옹립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한 차원에서 뭐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으로 계속 몰아가야 되고 이런 쪽의 의견들을 더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은 예. 그러나 한인섭 명예교수의 얘기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양형의 형평성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법리적으로 특검에서 정하겠지만 박원석 예.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형을 구형했을 때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배제하기 어렵고요. 이게 이제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예. 아니면 무기밖에 없는 형이기 때문에 뭐 어떤 구형을 내리더라도 거기에다 정치적 의미를 얹어서 아마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앞서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12.12 때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인명살상이나 이제 이런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었다. 그런 예. 점이 이제 구형에 반영되지 않겠나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미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안정됐고 저런 친위 쿠데타가 우리 헌정 질서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모든 국민들이 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기대나 헌법이 예정한 질서를 배반하고 파괴했다라는 점이 오히려 거꾸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서 인명살상이나 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그때보다 적지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훨씬 더 안정되고 발전된 민주주의를 되돌리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이다라는 측면에서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있어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피고인 측은 이제 그 의미를 부과시켜서 본인을 순교자로 포장하려고 하는 예. 그런 정치 행위를 시도할 텐데 그 지난번에 9일 날 애초에 있었던 첫 번째 결심 재판 당시에 2,000명을 예정한 집회가 법원 앞에서 열렸는데 실제 50명 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피고인이 일으켰던 그 행위도 문제지만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어떻게 보면은 좀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예. 그리고 내란 수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애초에 지지층들마저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아주 극소수의 극단적인 지지층만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예. 뭐 구형량을 가지고 본인들이 거기에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움직이거나 혹은 그에 수긍할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회 신고 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왔다는 거죠.